새 집합 A, B, C에 대하여 포함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A를 구해라 이 소리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직선상에다 겹쳐서 표현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직선에 표시를 한다면 양쪽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주고 마이 6, 마일 5니까 마일, 그 다음에 5, 6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B를 표현하면 마이 포함 안 하고요, 6 포함 안 하고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게 B, C를 표현해보면 마일 포함하고 마오 포함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얘가 C인데 A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C를 포함하지만 B에는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물론 정확히는 C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직관적인 느낌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자, 이 사이에 들어가야 하니까. 근데 지금 얘 보면 생긴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색칠 이런 느낌이겠구나. 여기가 A, B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A가 직접 어때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얘 요 세 개의 대소관계를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2 오른쪽에 A가 있고 그 오른쪽에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 따라하세요. 부등식을 작성하면 등호간다. 이 선택까지 계속 나오는 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 소리예요.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2여도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2라고 쳐보세요. 그럼 이 흰색, 이 B는 마이너스 2를 포함 안 해요. 근데 A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삐져나가게 되는 거지. 왜냐면 B에는 마이너스 2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살짝 이렇게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삐져나간 부분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등호 붙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등호부터도 등호 분단이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C 안쪽에 있는 C를 이 파란색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붙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도 가져오면 얘는 여기 둘 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5, B, 6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기가 둘이 같아진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C는 5는 포함 안 하고 5보다 작은 애들만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파란색은 5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지, 등호가 붙는 얘기는. 그럼 괜찮냐? 여기에 포함되면 만약에 여기 등호가 붙으면 B랑 6이랑 겹쳐진다는 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파란색이. 근데 그러면 B는 6을 포함 안 하는데 이 파란색은 A죠. A는 6을 포함하게 되니까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등호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I 5 해서 더하면 4가 답이 되겠지. 이거 누가 질문했죠? 혜연이 어떤 부분이 좀 이해 안 했었어? A가 마이너스 2인데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풀어나가는. 지금은 그럼 이해했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69번 그렇지. 이런 거는 좀 번거로운 문제인데 막상 몇 번 경험해보면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봅시다. A라는 집합은요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몇 개 안 되죠? 3, 6, 9, 12, 15 이렇게밖에 안 가지겠네?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원소 나열법으로 3, 5, 55가 아니라 3, 6, 9, 12 이렇게 5개를 써줄 수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되면 원소 나열법. 중간까지 해줄까요? 자, 근데 이거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진부분집합은 같거나 포함한다 해서 같은 경우만 제외를 시킨 거죠. 그 중에서 홀수 1개 이상 원소로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가 뭐 20 체크를 할 것 같아. 홀수를 체크해봤더니 3, 9, 15 세 개가 홀수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홀수가 한 개 이상. 그럼 나는 우리가 이 경우의 수랑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한 개 이상? 그러면 가장 적게 가지면 몇 개라는 소리예요? 0개 안 돼요. 한 개 이상 있으니까. 1번 한 개 가질 때, 한 개만 가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좀 더 많이 가지면 몇 개 가질 수 있죠? 2개만 가질 때, 3번 3개만 가질 때, 나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해결을 할 것 같아. 케이스 분류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합사건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따라서 복잡하면 케이스 분류, 케이스를 나눈다, 케이스 분류를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괜찮아. 자, 그러면 한 개 가지면 여기 수용도는 좀 중딩도 했죠? 수용도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수용도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그냥 쭉 다 나열하는 게 수용도야. 얘는 이런 거 한번 보여줄게요. 한 개만, 2개만, 홀수를 3개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때는 항상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케이스를 나눈 거냐면 홀수의 개수로 내가 이걸 기준으로 한 개를 갖는 경우와 2개를 갖는 경우와 3개를 갖는 경우가 나눈 거야. 자, 그래서 한 개를 가진다면 근데 홀수가 3개나 있으니까 누구를 가질 수도 있고 3만 딱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가질 수도 있고 9 가질 수도 있고 누구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3만 가진대요. 그럼 일단 집합 안쪽에 여기 그림 그렸다 살짝 지울게요. 3 가져놓고 그냥 이 빈자리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 무슨 수만 집어넣어야 될까 여기? 짝수만 집어넣어야 돼. 왜냐? 지금 홀수 몇 개만 가질 때를 예시를 들었고 한 개. 그 중에서 누구만 가질 때? 3 하나만 딱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홀수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물어보는 거야. 6한테 야, 너 들어갈래 말래?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누구한테도 물어보면 돼요? 12한테 들어갈래 말래? 하면 걔도 2가지. 곱해서 몇 가지? 4가지. 그럼 4 이렇게 쓸게요. 4가지라는 뜻을 쓴 거예요. 4가지 이렇게 써도가 아니면 그 4가지 케이스를 다 써줘도 괜찮아. 3만 딱 있을 수도 있고요. 3이랑 6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 1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 6, 1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아니면 이걸 그냥 직접 나열해도 되고 아니면 경우의 수를 내가 4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9일 때는 어떨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9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추가로 더 넣는다면 무슨 수만 들어갈 수 있다. 짝수만. 그러면 생각해보면 몇 가지일까? 4가지. 15가 들어갔을 때는 어떨까? 4가지. 그러면 어차피 4, 4, 4 따로따로 구해서 더 하나 곱하기 몇 하나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3을 우리가 너네 중학교 때 합의법칙, 고배법칙이라는 말 배웠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n승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고배법칙이거든? 그거 배웠어? 그 요거는 안 배웠어? 합의법칙 처음 배웠어? 그러면 말 안 할게. 이거는 우리가 수학하면 뒤에 경우의 수에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 2개 가질 때는 어떨지 볼까요? 수형도의 모양이. 자, 2개 가질 때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홀수 2개 가지는 케이스가? 3이랑 2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구 가질 수도 있죠? 3, 그러니까 3 기준으로 먼저 할게. 3을 가질 때 3 구일 수도 있고 3, 15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게요. 그 다음 3 가진 케이스 더 없죠? 그럼 이 3 안 가진 케이스를 세면 돼. 3 안 가진 케이스 누구밖에 없네? 9랑 15일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직접 세는 거예요. 3이랑 9를 가진다? 그럼 여기 3, 9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몇 가지 넣을 수 있죠? 4가지. 얘는 어차피 어떨까? 4가지. 얘도 4가지. 그래서 어차피 똑같다? 뒤에 어차피 하나, 둘, 셋, 4가지. 하나, 셋, 4가지, 4가지. 똑같을 것 같지? 그러면 얘를 고정시켜놓고 이건 날려. 따라서 고정하고 곱한다. 이게 나중에 고배법칙이라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문과 간 친구들 확통에서 핵심이 확률과 통계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 킬러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기본 개념이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고. 그냥 세 개를 가질 때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혹시 세 개 가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 가질 때? 그럼 이때는 3, 9, 15 넣고 여기 짝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짝수 집어넣는 경우 수 몇 가지? 4가지가 있을 텐데 뭐를 빼줘야 될까? 전부 다 들어가는 케이스 빼줘야겠죠? 왜? 무슨 부분집합을 했기 때문에? 진문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여기는 4가지 써놓고 전부 안 들어가도 되나? 되네. 전부 다 들어가도 되나? 안 되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을 수학화를 배우며 수용도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한 개 갖는 경우 한 개 갖는 경우 2개 갖는 경우 3개 갖는 경우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12, 12, 3에서 몇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이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합의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거 미리 예습한다 생각해. 그리고 아까 얘 구할 때 3일 때 경우의 수, 9일 때 경우의 수, 15일 때 경우의 수. 안 해봐도 어차피 같을 것 같은 느낌 들었지?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영도의 구조가 같으면 구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이제 4가지 케이스 아까 집합 4개 나왔죠? 여기도 4개 나왔죠? 4개 나왔죠? 구조가 똑같을 것 같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3, 1 때 그냥 고정을 해. 그런 다음 9회, 4가지. 그런 다음에 3개가 겹치는 케이스였죠? 곱하기 4 하는 게 따라하세요. 고배 법칙. 이게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한 이 솔루션 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솔루션 2가 출제 의도긴 한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솔루션 1으로 다 푼다 생각하면 돼. 우리 수학과 뒷부분에 기말고사 범위인 경우의 수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수능에 나오는 그 확통 킬러까지 전부 다 핵심은 킬러 무조건 이거 합의법칙 고요. 이거 못하면 킬러를 못 푸는 거고요. 자, 간단한 문제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보시면 여기서 솔루션 2 따라하세요.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용어는 이거는 정확한 용어는 확률과 통계, 이때 확률 통계에서 배우고요. 간단히 지금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다 써줄게요.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여사건이라고 해요. 반대의 경우. 자, 그럼 봐봐. 홀수를 1개 이상 갖는다 그랬죠? 1개 가지거나 2개 가지거나 3개 가지거나. 그럼 이거는 반대 경우는 홀수를 몇 개 갖는 경우밖에 없어? 안 가지는 경우.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준다. 이게 여사건을 이용한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야. 그 이때는. 자, 근데 봅시다. 그러면은 1개도 안 가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3, 9, 15를 안 가지는 부분집합이 다 생긴 거야. 뭐뭐 얘기했니?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6 들어갈래 말래 2가지. 12 들어갈래 말래 2가지. 그럼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원래 전체 진분집합 개수는 몇 개였고요? 2의 5승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누구는 빼주고 A랑 똑같은 건 빼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진분집합의 전체 개수. 거기에서 홀수를 하나도 안 갖는 몇 개를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얘를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얘를 반대되는 경우라고 그랬죠? 이걸 반대되는 경우, 그럼 여사건이라고 했죠?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낯설 수 있지만 수학하에서는 어차피 이거 안 배우지만 다 써요. 제가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냥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를 여사건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그냥 알아보세요. 그래서 2가지 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솔루션 2로 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렵게 낸다, 선생님이 좀 어렵게 완전 어려운 킬러로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막아버리고 추가 조건, 제약 조건 더 걸면 솔루션 2로 못 풀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돼. 그래서 다 경우 나눠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참고로 저희 합의 법칙이라고 했던 합의 법칙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케이스 분류를 한다. 이거는 수학 전반에서 다 쓰이는 거야. 수원, 수하,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 똑같아요.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 우리가 한다고 했죠? 애매하면 따로따로 나눠서 합쳐준다. 따로따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합친다. 이 수학에서는 기본 태도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참고로 여사건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말이 있던지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이렇게 될 때는 그냥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여사건, 반대 경우를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이 편한 건 아니야. 3개 이상 하면은 그냥 원래 거를 구하는 게 더 편하고요. 1개 이상 하면은 여사건 구하는 게 편하고 2개 이상 이러면 누를 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야. 아니 이거 다 기억나는 거? 네. 수학 하였으면 경우에서 했었지? 여사건이나 합의법칙, 고백법칙 기억나? 6번이었어요. 여사건이었어? 합의법칙, 고백법칙은 익숙하지거나 수학 하면 익숙해질 거야. 민지 여기 이해되니? 어려운 부분 없어 여기서? 네. 지워도 되니?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런 문제가 나도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수능 확통 30번 핵심 포인트는 다 이거.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문제. 확통에서 어렵다? 웬만하면 다 수영도 합의법칙 고백법칙 처리를 해야 돼. 덕에 단계를 얹어서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할 만한 문제네요. 71번 봅시다. 자, 여기 안 풀어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잘 봐봐 같이. 자, 집합 A는요. 집합 A는 Z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데 근데 어떤 Z를 원소로 갖느냐 봤더니 I의 N승. 근데 N이 뭐냐 했더니 N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N이 자연수다. 먼저 머릿속에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몇부터 집어넣는 거야? 1. 그럼 I가 원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누가 원소로 들어가겠네? I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 4 집어넣으면 1. 그러면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된 걸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보기 좋게 쓸까요? 이렇게. 자, B는 어떤 애인가 봤더니 B는 Z1이라는 애랑 Z2라는 애를 제곱해서 더해요. 아니 Z1, Z2가 뭐지? Z1은 A의 원소, Z2도 A의 원소.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Z1, Z2가 똑같은 애 고르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럼 이거 왜 다른 걸로 놨겠어? 돼요. 네. 안 된다는 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본 거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랬는지. 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면 이름이 다르게 있는 거야. 근데 다르다 안 하고 정확히 얘기 안 해주면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답이 달라져요. 그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네. B는요. 여기 A의 원소 중에 2개 골라서 제곱한다면 더한 게 원소로 들어가는 집합이구나 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 되니? 선이 알겠어? 자 그럼 직접 우리가 다 써보면 좋지 않을까?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직접 다 구하시오가 아닐까? 야 근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셀 수 있겠니? Z1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이 4개 중에 하나 고른 거라 그랬잖아. Z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4 곱하기 4에서 16가지가 나오겠죠?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곱하기인지 모르겠어? 왜? 하나씩
지금 너네 수준에서 간단히 말해주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Z1 선택하고 Z2 선택 곱하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고 뭐뭐이고 and 이런 의미면 우리가 곱하기를 줘요. 얘 경우의 수 곱하기 얘 경우의 수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이 확률과 통계를 가면 뭐뭐이고이지만 곱하기를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좀 까다로운 문제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뭐이고 뭐뭐한다, 뭐뭐하고 뭐뭐한다 그러면 따로 경우의 수 구하는 곱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로 일단은 지금은 알고 있으세요. 근데 이거 말하자면 좀 너무 길어. 안 되는 케이스 설명하자면. 자, 그래서 경우수 16가지니까 1600까지 아니죠. 16개밖에 안 되죠. 다 쓰면 답 나와요. 그럼 쓰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Z1, Z2 수영도를 그릴게요. 수영도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내가 Z1이 어떤 값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거야. 그럼 몇 가지 나올까요? Z1 선택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뭐부터 있나요? I, 그 다음에요. 마일,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I, 그 다음 이렇게 네 가지 수용도 경우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Z1이 I를 선택했을 때 Z2가 선택한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 쓰면 되겠죠. 자, 뭐 선택했을 수 있고 I, 그 다음은요 마일,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I, 그 다음은요 1 각각 그냥 다 더하면 돼요. I 선택하면 제곱합이 몇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16개니까 구하면 되겠지? 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얘기를 해볼게요. I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마일 플러스 마일 이렇게 되겠지? 마일 이게 원소로 들어가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마일 했으면 얘 제곱하면 몇이 되고요? 마일 얘 제곱하면 몇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긴 할 거야. 지금 여기 원소들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한 다음 더하겠대? 무조건 제곱한다 그랬지? 그럼 어차피 고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나 제곱 미리 해놓고 골라서 더하나 결과는 똑같을 거거든? 그러면 나는 이거 제곱한 결과를 이 제곱하면 몇이죠? 마일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1 이거 제곱하면 몇일까? 마일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그러면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무조건 1 또는 마일이 나왔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좀 쉽게 푸는 방법은 Z1의 제곱이 1이었을 때 마일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Z를 기준이 아니라 Z1 제곱 기준이 좀 더 편하겠죠? 그럼 Z2가 제곱이 1 또는 마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하면 0 더하면 마일. 그러면 우리가 B의 원소는 2, 0, 0, 마이 이렇게 4개라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민자 왜 안 돼? 4개 모르겠지? 0 2개면 안 돼? 2개 나왔잖아. 2개 나왔잖아. 그렇지. 따라하세요. 집합해서 따라해주세요. 집합해서 중복된 원소를 제외한다. 그냥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약속한 거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약속했어. 그래서 원소 그럼 몇 개라고 말하면 될까요? 3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이 문제 푸는 거 그냥 간단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원소의 수 구하려고 했죠? 따라서 복잡하면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거는 일단 기준을 정해야 돼. 나는 뭘 기준으로 나누면 Z1이 누구를 선택했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다 썼죠? 그런 다음에 Z2가 뭐 선택했냐에 따라 나눠서 따로따로 다 구하는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수용도를 그리면 좀 더 편하긴 하다, 이 문제는. 그런 내용이죠. 핵심은 우리가 수용도를 그려서 직접 다 센다. 수용도라는 걸 무조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야. 수용도는 왜 쓰냐면 하나씩 다 세면은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거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헷갈리니까 직접 다 헷갈리지 않게 나열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수용도를 그린다.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하나씩 나열해본다. 그러니까 나열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무조건 수영도 그릴 필요 없는데 웬만하면 수영도 그리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아이고 민재 피곤하면 서스 들을까? 이거 질문 안 줘도 민재 어디까지 생각해봤어요? 아예 못 건드렸어 혹시? 그럼 그 뒤로 안 했어? 이거 두 번째 이것도 이해가 되니? 네. 근데 이건 이 문제에서는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항상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할 줄 알고 상황에 따라 더 간단한 방법이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지? 보현아 이거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첫 번째 뭐를 했어? 두 번째 걸로 했어? 자, 웬만하면 수영들을 그리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빼먹을 확률을 줄일 수 있어. 실수할 확률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직접 쓴다고 해도 수영들을 그려서 쓰는 게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실수 싸움을 잘하는 얘기는 실수를 줄여야 돼. 두 문제 하고 좀 쉽시다. 88번 실력. 뭐길래 지가 실력 어려운 맞아였죠? A는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근데 X가 뭐냐고 봤더니 저 방정식의 이거 능명을 만족하고 실수라고 했으니까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은 이라는 뜻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근데 와 이거 무슨 뜻이니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A의 뭐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 A가 이 방정식이 실근 개수니까 그럼 뭐가 한 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다. 바로 무슨 식? 한번 틀리는 거야. 틀렸어요. 왜 틀렸어? 모르겠지? K가 왜요? 프로도 판별식이잖아. 왜요? 실근. 왜요? 이 K가 1이면 실근 안 돼? 실근이 제일 안 들려. 왜요? 왜 안 되냐고? 왜냐면 실근이니까 2차식에서 네. 그럼 봐봐. K가 1이면 실근 0개? 아니야. 아니요. K가 1이면 2차 개수가 없어지는데 야 뒤에서 표정. 야 이거 찍어놔야 되는데. 야 진짜. 야 너 이렇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냐 표정으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모를 수도 있지. 막힐 수도 있지. 표정으로 완전 진짜 인간 쓰레기 보듯이 막. 나와봐. 나와봐. 네 뭘까? 알아? 한 명씩. 한 명씩 쓰면 되겠죠? 네. 이거 틀렸어. 보이나 뭘까? 모르겠어요? 하면 뭘까? 모르겠어요? 문제 뭘까? 못 들었지 조용히. 좀만 힘내. 자 얘는요 우리가 이거 개념만 필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판별식은 아주 유용한 도구야. 판별식은 어떤 도구냐면 따라해봅시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판별을 해줄 수 있는 도구야. 볼까요? B 땡땡 이렇게 써볼까? 아무 데나 막 쓰는 건 아니고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판별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 방정식일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2차일 때. 2차일 때 쓸 수 있는 도구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1. X의 범위가 제한된다. 2번 2차 항계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주의해야 돼. 주의. 조심해야 돼. 자,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일단은 X의 범위가 제한되면 분명히 내가 보고 쓰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범위가 제한됐어.
판별식 썼더니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두 개겠지 했는데 x의 범위가 제한되는 바람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실근이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결과가 당연하지. 또 별만이고 무슨 소리야. 모자를 챙겨. 네. 달라질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2차 방정식. 따라해주세요. 혜인아 뭐라고요? 2차 방정식 괜찮아? 2차 방정식이야. 아무 소리 없이 키가 쳐. 그게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얘가 소거가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럼 몇 차 방정식인 경우예요? 1차. 이러면 판별 쓰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2차일 때와 1차일 때로 따로따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 x의 범위는 따로 제한되지 않았죠? 그러면 2번은 상관이 없고 1번은 상관이 없고 2번 요 케이스 2차 한계수에 k가 들어갔네. 저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나중에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웃으면 다른 사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정말 잘못했어요. 안 돼. 큰일 나. 괜찮아? 아주 난리가 났네. 자, 보세요. 얘 다 여기 봐줄래? 네, 봐보세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왜냐?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누가 어떨 때 K를 1인대로 볼게요. 일단 2번 K가 Y일 때 이렇게 넣으면은 다른 말로는 이게 얘가 1차 방정식이었을 때 얘가 2차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다 합쳐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봐봐. 1차인 경우에는 판별식 쓰면 안 되고 1차 방정식 무조건 한 개씩. 아니야? 볼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기울기 몇인 직선인 거야? y는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이 방정식이 실드는 y는 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에 x축 범위로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기울기 마이너스 8인 직선이니까 무조건 x축에 교점 하나는 꼭 생겨. 또는 그냥 계산을 한다고 쳐도 여기서 넘기면 k는 8x 해서 x는 8분의 k. 근데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1 이렇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실근이 몇 개? 한 개, k가 1든 다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1이 아닌 2차라면 판별식 범위 제한 안 됐으니까 판별식 바로 쓰면 되겠죠? D에 4분의 D 4분의 D는 하면은 마이너스 4. 나 이거 맨날 실수해가지고 16 마이너스 K하고 K 마이너스 이게 어떠면 한 개가 되는 거죠, 실근이? 0이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가 되는 거지? 뭐요? 넘기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은 와? 근데 K가 인수분해는 안 되네?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데 일단 여기가 K가 몇 개는 나올 것 같아. 2개 나올 것 같죠? 2개 뭐만 알면 돼? 여기서 나오는 게 K1, K2 합시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K의 뭘 구하는 거니까?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2K의 합을 구하고 거기다가 이 K 1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K1 플러스 K2는 몇이다? 1이다. 그럼 1, 얘네 둘이 더하면 1, 여기 1 더해서 답은 몇이 되는 거죠?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 힌트를 써도 돼요. 뭘 써놓냐면은 요렇게까지만 딱 써놓을까요? 야, 너 가래 뱉어준다니까? 삼키면 계속 기치네. 가래가 안 나요. 가래가 안 나? 아직 가래 뱉는 걸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거 다 필기 한번 지금 해보세요. 기다릴 테니까. 저 이거 내일까지 나가 2주차예요. 너 약 먹었어? 기침약 먹으면 기침 좀 좋아하는데. 근데 안 먹었지? 먹었어요. 먹고 먹었어? 있어요. 계속. 너도 기침 나네? 얼마나 보다. 역병이 한번 또 돌겠구만. 야, 맞다. 목 간질간질하고 막 혹시 붓고 그러니? 가래가 안 나오면 부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그 소금물로 가글하면 제품 많이 돼.
소금 왜? 아니. 뒤지고 싶어요? 왜 웃어요? 아니. 모자란 친구들. 소금을 씨발 소금 웃겨? 소금 무시해? 어이가 없네. 약간 내가 어떤 요 정도 실제 크기를 따지면 한 요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유리컵에다가 물 한 이만큼 따르고 거기에 소금을 손바닥에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젓가락으로 쳐. 엘레강스한 유리컵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범한 유리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집어넣으면 살짝 혓바닥을 이렇게 맛보면 짭짤해 이런 느낌이거든. 이 정도로 각을 하면 이거 한 대여섯 번? 대여섯 번 해서 각을 하고 배꼽에 팍 되면 한 대여섯 번 할 수 있거든. 확실히 했을 때 안 했을 때 다음날 목 차이가 심하더라. 자기 전에 해보세요. 도움 많이 받겠다. 다 썼죠? 자, 마셔. 하나 적었잖아. 43분 안 되네요. 참고로 우리 오늘 단어 친구 연산은 2번 넘어서 나갈 거야. 양이 좀 많고 처음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마약한 거 아니지? 그럼 혹시 그 대마초 하는데 이렇다니까 별거 아닌 걸 묻고 막 난리가 나네. 대마초가 맞냐? 아는 분들 있어요. 그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진대. 별거 아닌 걸 막 묻고 별거 아닌 걸 묻고 막 이러네. 이거 근데 별거 아닌데. 그치. 묻고 경찰 신고했나? 그 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갑자기 정색하고 별거 아닌 걸 정색하고 다 알려주고 싶어. 자, 집합 x에 대하여 fx를 라지 x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이런 느낌이네. x, 라지 x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집합 x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그 원소 1, 2, 3 다 곱해. 그럼 몇이야? 6. 그걸 fx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경찰 신고해. 마약 신고 몇 번이었지? 신고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A가요 1, 2, 4, 8, 8개가 있는데 얘 부분 집합들이 총 그럼 몇 개 있을 수 있겠네? 2개요. 예? 16개. 16개. 이에 50개만큼 있겠죠? 근데 거기서 뭐는 제외하라 그랬어요. 공집합. 그러면은 15개. 왜? 더 틀렸대? 어? 너가 16일 했는데 내가 2개 했어? 너 마약했냐? 네가 뭘 말하는지 몰라? 너 마약했어? 그래서 그 15개를 하나씩 이름 붙여도 돼요. A, 1, 2, 3, 4, 5, 15까지 이름 붙였어. 근데 그럼 여기다 F, A1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얘는? A1. A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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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은 무슨 소리야? A1의 또 올리려고 하네. 너 마약 A1의 의심되네. 여기서 했죠? A1의 모든 원소. 네, A1의 모든 원소의 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현아,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네. 근데 곱한 거 이거 너 설명한 거 같은데? 이거 셀에 있었니? 나 이거 푼거 맞지? RTM에 있는 거 설명했었을 때? 그 셀에 이거 있었지. 이거 좀 발상적인 그거라 그랬죠. 어떤 원소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랬지? 너무 발상적이고 이건 문제 경험이 많으면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못 떠올린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럼 설명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바로 풀게. 자 그러면 전부 다 싹 다 곱한 거니까 누가 몇 번 들어간지 체크하면 되겠다. 난 1이 몇 번 들어간지 체크를 해볼게. 1이 들어간 부분 집합 개수를 세면 1이 몇 번 들어간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이 들어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 2, 3, 4, 8개 되겠죠? 1이 그 8개의 부분 집합 1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걸 싹 다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1이 8번 곱해졌다. 2가 들어간 부분 집합 몇 개? 그럼 부분 집합 8개 2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다 곱하면 2가 8번 곱해지겠다. 얘네 전부 다 몇 번씩 곱해졌을 거다? 8번. 이거 싹 다 곱하면은 64의 제곱이니까 4096. 이 답이에요. 와! 그래서 3이 나왔어요. 뭐야?
이거는 M 근원 구한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81 몇 번 들어갔냐? 그런다면 81 가리고 부른 집 밖에서 세면 이해? 값은 그러나 얘가 16번 들어가고 16번씩 들어갔으니까 1의 16승, 3의 16승, 9의 16승, 27의 16승, 81의 16승 하면 불편하니까 한번 싹 다 곱해. 3의 1승, 2승, 3승, 4승이죠? 3의 10승 2, 16번, 3의 160승 160 이렇게 풀면 되겠죠? 모르겠지? 좀 쉬었다 봅시다.